알로하, 안녕하세요. 복덕방 언니입니다. 오늘 제 주변이 일반적인 촬영이랑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 무슨 얘기를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부동산 얘기를 딥하게 하기보다는 휴가 차원에서 온 여행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온 소감은요? 하와이에 왜 왔는지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온 가족이 다 여행을 왔어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남편, 우리 조카 정우까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오게 됐고 하와이에 왔습니다. 하와이 저 처음 왔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하와이가 다 좋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될 만큼 너무 좋고, 우선은 되게 늦여름 날씨 같아요. 태양이 되게 뜨거운데 또 바람도 선선하니 불고 제 스타일에 아주 딱입니다. 쉬면서도 계속 하와이 부동산을 찾아보시던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사실 이게 직업병인데, 어디만 가면은 거기에 부동산 동향이 어떤지, 투자하는 어떤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부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자 고객분께서 하와이 콘도에 투자를 직접 하셨고, 그때 막 이것저것 같이 좀 알아봐드리고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하와이 여러분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 60% 이상씩 나옵니다. 현지 은행에서요. 즉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직접 해주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와이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상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투자를 하기에 적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대출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 운용하시는 분들의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하와이라는 곳에 휴양지로 오다 보니까 공실률도 굉장히 적고, 또 되게 좋은 게 여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에어비앤비나 이런 렌트를 좀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워낙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렌트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나 콘도 내부에서 서비스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도 완전 비대면으로 집주인이랑 소통하고 있고, 저희 체크인 할 때부터 컨시어지에서 거의 호텔 서비스처럼 해주셔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하와이 콘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크게 부담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이 하와이 해변가 위주로는 이 공급이 결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투자 이외에 해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와이 투자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일본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여행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힘들진 않냐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환갑이 되고 저랑 제 동생 둘 다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또 가족이라는 의미가 새삼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6월에 엄마 아빠 모시고 서유럽으로 패키지 투어를 다녀왔어요. 해외여행은 35살에 처음 엄마 아빠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되게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뭉클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랑 유럽 여행 할 때 아빠가 이렇게 그냥 되게 덤덤하게 툭 던진 말이었는데, 기억에 되게 남는 말 중에 하나가, 혜나 나는 유럽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언제 또 여기를 다시 오겠니? 라고 하시면서 너랑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이 또 엄마 아빠랑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여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그때 결심을 했던 게 고령으로 나아가는 부모님과 밀도 있는 시간을 좀 같이 보내는 데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때 식사 챙겨야 되고, 또 부모님들 사진도 예쁘게 찍어드려야 되고, 아프지 않게 또 케어해야 되고,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K 장녀로서 가이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일색은 어떤 건가요? 네일은 이제 네이비, 지금 짙은 네이비 색깔의 네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26살입니다. 네. 뭘 해야 하나요? 26살.
지금 딱 저랑 10년 차이 나시는 분 같거든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제가 36입니다. 10년 전에 그럼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한 1, 2년 차 됐던 굉장히 주니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에서 6살 이렇게 이제 20대 후반으로 나아가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기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평생 과제기는 한데 20대 중반부터 좀 고민하기 시작하면 좀 더 질적으로 나은 30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실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번 몰두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모하게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너무너무 젊고 예쁘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업을 바꿔도 새로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매번 드네요. 끈기가 없는지 이러다 정착 못하는 건 아닌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못 찾는 건지 걱정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한 직업을 계속하는 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이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요즘 맞는 것 같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근데 나는 또 꼰대처럼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는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정착을 내가 계속 못하고 내가 뭘 시작하면 다른 걸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저게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 일을 꾸준하게 못하는 그런 게 걱정이라면 제가 아까 전에 그 26살에 뭐 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랑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이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나서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도 제가 봤을 때는 20대 친구나 아니면 30대 초반 친구가 해줬을 것 같은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데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몰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냥 또 언니로서 조금 꼰대처럼 얘기한다면 실제로 정말 끈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 저희 회사도 20대 친구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와요. 열심히 하겠다고 와가지고 막 근데 와서 제가 생각한 일이랑 달라요 이러고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둬요 그냥.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저는 최소 3개월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좀 이 일에 몰두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그거에 후회 없이 그걸 그만둬야지 이렇게 계속 뭔가 기준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그 젊은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어도 버텨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또 꼰대 같은 얘기 했네요. 무주택자의 건물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물 투자를 할 때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드머니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되게 중요해진 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다 내가. 그러면 집 사지 말고 건물부터 사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저는 꼭 주택을 먼저 사야 되는 룰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할지는 본인의 선택인데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면 정확한 시드가 모여졌고 그리고 매달 나오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면 건물 매수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에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2, 3년 안에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되파시고 팔고 나서 남은 시드를 가지고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나의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사실 근데 집을 팔라고 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해. 왜냐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실거주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파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자산가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내년에도 좀 좋은 물건들, 금매들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부터 쭉
쭉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자산들은 정리하고 그걸 오히려 현금, 총알을 만들어 두시는 형태로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건 집을 팔고 건물 사세요는 아니고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무주택을 감수하더라도 건물 투자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는 무방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올려주신 거 읽을게요. 네. 졸라 안 팔리는 건물이랑 그 이유. 이거 질문 해주신 분 제가 알거든요. 너무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뭔가 되게 한이 맺히신 분 같아요. 건물주 같기도 하고 졸라 안 팔리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졸라 안 팔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아니면 명도, 용도 변경 이런 건물을 팔 때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건들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분들,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상황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계속해서 늘 최고가를 원하시는 분들, 또 혹은 내 건물 그대로 인수하는 거 아니면 난 안 팔아, 이렇게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으신 분들, 이런 물건들은 좀 팔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시장 논리라는 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니즈들이 중간에서 합치돼서야 이제 거래가 나타나는 거고, 그 갭을 줄이는 게 이제 저 같은 중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갭을 줄일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물건들, 시장에서 고인물로 남게 됩니다. 답변 드렸으면 좋겠네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꼭 할 거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진짜 딱 있어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해외 어학연수를 가거나 기회가 되면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유학을 가거나 한 달 세계여행 그런 거를 하면서 시야를 넓혀가지고 해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내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쁘게 사시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먹는 영양제 궁금합니다. 바쁘게 사는 원동력, 이 질문에 받고 제가 약간 한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딱 떠오르는 말이 뭐였냐면,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삽자루라는 1타 강사분 있어. 그분께서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네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나를 타자화해가지고 말하는 건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순간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성취감, 성장하는 거, 이런 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좀 20, 30대를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올해 제가 잔병 치레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과부하가 되는 그런 부작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올해 또 11월이고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건강하게 행복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양제 질문 주셨는데, 영양제도 되게 많이 챙겨 먹긴 해요. 비타민C, 종합비타민, 유산균, 밀크시슬,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만 저는 수영을 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라는 해외에 나와서 첫 촬영을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